아니, 한국이 이렇게 빠르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철도 건설 현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철도 엔지니어죠. 15년 동안 영국의 런던 지하철 시스템과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나름 철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라고 자부해왔어요. 영국은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발한 나라이고 지금도 유럽에서 철도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중동 최대 규모의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6개 노선, 총 연장 176km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39개의 지하철역이 건설되고 완전 자동화된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되는 최첨단 철도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철도 기술이 집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였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철도 강국들이 참여했죠. 저는 영국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리야드에 도착하면서부터 유럽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을 담당하는 회사가 한국 기업이었던 겁니다. 한국 철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나? 솔직히 말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철도 산업에서는 유럽, 일본,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제 고정관념이었죠. 한국은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철도 분야에서는 아직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의 편견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맡은 구간은 리야드 메트로 4호선과 일부 주요 역사의 건설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이 구간의 설계부터 시공, 시스템 설치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고 한국의 철도 신호 시스템과 차량 기술이 도입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속도와 효율성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적인 건설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지만 중동의 더운 날씨와 까다로운 현장 조건 때문에 곳곳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담당한 일부 노선에서는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이 맡은 구간은 예정된 공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듈화 시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지하철역이나 터널의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지하철을 조립하는 방식이잖아. 전통적인 유럽식 공법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식 공법은 사전 제작 후 조립 방식이었고 덕분에 공사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게다가 이 방식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드론과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오차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공정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와, 이 정도면 거의 IT 회사 수준인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건설 기술력이 단순한 빠른 시공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이 개발한 철도 신호 시스템이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 메트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로 만들기 위해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유럽이나 일본의 신호 시스템이 유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한국 기술이 선택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의 철도 신호 시스템은 철도 전용 LTE 통신망인 LTER 기반의 자동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AI를 활용해 최적의 운행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유럽도 이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거야. 그제야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왜 한국이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을 맡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지.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탐구하기 전 영국에서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만 해도 세계 철도 기술은 유럽과 일본이 이끈다는 믿음이 강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럽 철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철도 산업의 후발주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혁신적인 공사 방식과 기술력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무 방식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여름에는 5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날씨 때문에 공사 진행이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 팀은 낮에는 공사를 멈추고 주로 야간 작업을 진행했어요. 영국 팀도 일정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작업 속도를 조절하며 움직였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날씨가 덥다고? 그렇다면 환경을 바꿔야지. 한국 팀은 현장에 대형 차양막과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서 한낮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어요. 게다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쿨링 조끼까지 준비했더군요.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팀은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접근했다면 한국팀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이 차이를 보면서 한국이 왜 IT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기술력에 대한 또 다른 충격을 받은 순간은 바로 유지보수 시스템을 확인할 때였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표는 완전 무인 운행이었어요. 즉, 지하철이 자동으로 운행되며 실시간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했죠. 보통 유럽에서는 유지보수 점검을 위해 사람이 직접 선로와 장비를 검사해요. 문제를 발견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수리를 진행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AI가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유지보수팀은 사전에 대응한다. 한국이 도입한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은 AI가 실시간으로 선로와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철도에 적용된 느낌인데,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유럽식 유지보수 방식은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유럽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게 남은 질문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것을 본 유럽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처음에는 유럽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 팀은 여전히 자신들이 철도 기술의 최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철도 기술을 발전시켰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10년 전에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또 독일 엔지니어는 한국의 신호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연구 중인 시스템보다 오히려 더 실용적인 것 같아. 점점 더 많은 유럽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인 운행 시스템의 핵심 신호 네트워크가 갑자기 다운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열차 간거리 유지, 속도 조절, 안전 운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고 만약 빠르게 복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각국 엔지니어들이 다급하게 모였어요. 저도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영국팀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의 구조가 기존 유럽 철도 시스템과 다르다 보니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팀도 각자 장비를 점검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로그를 면밀히 분석하더니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직접 신호 제어 서버로 가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네트워크 복구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백업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 뒀다고? 유럽에서는 시스템이 다운되면 주로 외부 전문가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 발생을 대비한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해둔 것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즉시 백업 프로토콜을 실행했고 서버를 일일이 점검하며 신호 네트워크를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단 30분 만에 신호 네트워크가 복구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엔지니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지 않았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감탄했어요. 사우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한국 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과 미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철도 기술을 후발주자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신호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가요? 한국의 철도 유지보수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국식 스마트 건설 방식을 우리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유럽과 일본이 주도하던 철도 기술의 흐름이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뒤 저와 몇몇 영국 및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한국의 한 수석 엔지니어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우리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유럽에서 일할 때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방이 최선의 유지 보수다. 이게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프로젝트 내부에서 유럽과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한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특히 유지보수 방식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는 철도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한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고 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특히 사우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우디 교통부 관계자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에도 우리는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을 사우디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혹독한 자연환경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리야드는 연중 대부분이 섭씨 40에서 50도에 달하는 극한의 더위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철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밤중에 한국 팀에게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레일이 팽창하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이 현상은 고온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한국의 철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동의 극한 기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역시 유럽 철도가 더 나은 선택이었나? 유럽과 일본 엔지니어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유럽과 일본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프랑스 팀, 레일을 더 깊이 묻고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독일 팀, 고온에서도 팽창을 최소화하는 특수합금 레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팀, 우리는 과거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선로 사이에 팽창을 고려한 작은 틈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 방법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국 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해결책을 따르는 대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 팀은 기존 레일 위에 특수한 탄성복합 소재 패널을 덮어 레일이 팽창해도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기술은 원래 한국의 고속도로와 KTX 선로 유지 보수에 사용되던 기술이었는데 사우디 사막 환경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죠.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레일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냉각 장치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했어요. 이를 통해 레일이 일정 온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유럽이 제안한 방식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지만 한국은 기존 레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설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덕분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어요. 이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법이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며칠 후 한국 팀은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실제로 열차를 운행하며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도 레일은 더 이상 휘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본 사우디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게다가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다고? 사우디 정부는 즉시 이 한국식 솔루션을 리야드 메트로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철도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건설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세계적인 철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는 한국과 추가적인 철도 협력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 기업들은 중동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일본의 철도 엔지니어들마저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언론은 한국을 사막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나라라고 극찬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철도 산업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 철도 기술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된 것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한국의 철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메카와 제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까지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철도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 철도를 과소평가하던 철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철도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어. 한국은 단순히 유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 됐어. 그 말을 듣고 동료 엔지니어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했어? 한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세계 철도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철도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빠른 문제 해결 능력. 기존 유럽 철도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죠. 두 번째, IT와 철도의 융합. 한국의 스마트 유지 보수 시스템, LTER 기반 신호 시스템, AI 분석 기술 등 IT 기술과 철도를 결합한 점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됐어요. 이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 유럽이나 일본식 철도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흥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유럽과 일본이 지배하던 세계 철도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고 결국 세계 철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기술을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 철도는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철도 강국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한국은 철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국이 단순히 전자나 반도체, 자동차 산업만 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 철도 산업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다음에는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